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힘든 출발을 보였습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소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이것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는 1,900선도 내줬다가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종가상 1,910선 지지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빠지면서 그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기도 했죠. 외국인의 매도가 양시장 강하게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이틀 후면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남은 이 거래 동안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내일장 대장 통해서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김형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수 종목이 급락했는데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신가요?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장주 월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흥국 의료의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 위에서 마감하기도 했고요. 이 코스피 지수가 개파락하면서 1,910선에 오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 있는 것인지 김형구 전문가님 오늘 시장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시장에 대한 반전에 대한 분위기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좀 기다리는 장세가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 신흥국의 금융위기, 그 FOMC 회의, 그 다음에 테이퍼링 축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오늘 엄청나게 파른 시장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위기를 잘 판단을 한다면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라든지, 그다음 코스닥주, 우영주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또한 시장을 반대로 본다면 재료, 테마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설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매도세가 좀 나올 거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나가는 수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차트를 켜놨습니다.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코스피 차트를 켜놨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왜 빠졌는지에 대한 예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주가라는 거는 파동처럼 움직이는 게 흘러가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작년에 보면 우리 8월달 이후부터 쭉 상승 랠리를 하다 10월달 정도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또 다시 조정을 주고 다시 오늘 재차 갭 하락이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갭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거는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저점 1847 요 위에서 아직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무리하게 매매보다는 쉬어가는 장세에서 좋은 위기를 기회를 잡는 그런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 지수 그렇다면 하단 라인은 1847포인트까지는 열어두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식시장은 항상 그랬습니다. 금융 위기로 인하여 국가가 부도나는 회사는 없습니다. 어쨌든 연결고리가 너무 많이 있어서 축소와 또한 대응, 또 전략, 방법, 기회 이런 기회들이 많이 오니까 천천히 기다리는 게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궁금합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오늘 뭐 개파락하면서 주요 이평선 21선과 60일선 모두 좀 하회하는 움직임 나오기도 했거든요. 일단 코스닥 대부분 종목들 모두 개파락하는 흐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손절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코스닥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열어둬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보는 건 코스닥 시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려있는 그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라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모레 설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FOMC 회의라든지 그다음 신흥국 위기보다는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장세가 연출되는 게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오늘 갭하락의 영향은 저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 연휴 되면 그 자금 계획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코딱에 대한 그 차익 매물이 많이 또 발생됐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코딱 쪽은 심리가 강한 대북주라든지 그럼 조류독감 이쪽에 매기가 되게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딱을 투자할 때는 내가 어떤 매매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냐 이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딱 시장은 조금 더 조정의 여파가 더 남아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네. 그럼 남은 2거래, 설 연휴를 앞두고 남은 2거래 동안 정말 좀 짧게라도 수익률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테마주 투자하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예, 그러니까 테마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곳에 수익이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테마 쪽으로 되게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조류독감,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네. 새로 대북주라든지 또 이슈될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그 재료 매매, 이쪽을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그 단기 수익을 찾을 수 있는 그 매매를 전략을 한다면 네.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뭐 AI 관련주는 좀 피하지만 남북 경협주는 한번 종목별로 대응자를 짜보면 좀 유효하겠다라는 분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오늘 소나기를 피할 수 없었죠. 3% 하락하면서 누적 수익률은 38%로 지난 금요일보다는 줄었고요. CJ 장중에 4% 넘게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21선 지지받으며 1% 하락했죠. 11.9%로 수익률 역시 줄었습니다. 한편 예스24 지난 금요일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오늘 개파락하면서 안타깝지만 손절 처리됐습니다. 네, 티웨이홀딩스 여전히 매수가 주지 않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대봉 LS, 닷새 만에 반등 나오며 수익률이 4.8%로 늘었고요. 서고전자는 지난 금요일 급등했죠. 오늘 6% 급락하며 다시 매수가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미디어플렉스는 오늘 개파락하며 손절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와 유준테크 수익률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오늘 두 종목이 손절됐습니다. 모베이신은 개파락하며 손절됐고요. 비스타 시스템이 주가가 4거래일째 미끄러지면서 결국엔 손절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나스미디어는 7% 급등하며 2차 목표가까지 돌파했습니다. 수익률 32% 넘어서며 이익 실현됐고요. 한솔 홈데코와 CJ 헬로비전 상승폭은 줄었지만 10% 이상의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호전자와 스카이라이프 모두 3%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스페타시스와 팜스토리는 모두 손절됐습니다. 다음은 하창봉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리아 FT가 전량 후강으로 마감하며 1% 손실 중에 있고요. LG산사는 32,200원에 마감하며 매수 편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기현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호텔신라가 2%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이 오늘 포트에 들어오면서 1.5%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편입됐지만 아쉽게 매수가 밑돌며 3.4%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 종목 담겨있죠. SFA 수익률이 줄었죠. 2.6% 플러스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현구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흥국발 금융 불안으로 인한 금값 오름세도 주가 상승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외국계 창고를 중심으로 매수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늘 2.7% 오른 34만 원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고려아연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코스피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 아연이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72%라는 그 프로테이지를 선사한 종목이고요. 이거를 잘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강한 종목도 오늘 플러스권에서 유지됐던 종목들은 강하다. 그 중에서도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가져 나온 이유는 일단 차트를 한번 켜놓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저점을 찍고 지금 파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1파, 2파, 3파 지금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많이 빠진 장에 여기 단단하게 버텨 있고 또한 가장 그 근거적인 이유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파졌죠. 현물 쪽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아연 쪽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 주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언제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언제 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물대 구간이 36만 원 쪽에 매물대 구간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 구간이. 그래서 여기 것까지는 매수하는 전략을 가자. 왜 그러냐면 지금 얼리어티 파동 이론을 보면 지금 단기 1파 나오고 조정파 나오고 다시 3파 지금 형성하고 있는 파동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가격에서는 약간의 조정은 있어도 치고 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서 내일 시초가 부분에 매수를 해서 내일 좀 또 장이 또 빠지면 되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30% 정도 해서 36만 원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34만 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겠습니다. 31만 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그 악재 조건들이 이번 주에는 이벤트성이 많아서 이쪽에도 고려 아연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손절가는 좀 짧게 해서 잡고 가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좀 길게 해서 가져가는 전략. 그 대신에 36만 원이 올라서 36만 원 매물대를 깰 경우에는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유명한 종목은 고려 아연 추천하셨는데요. 오늘 종가 매수 편입 가능하겠다. 그리고 손절가가 31만 원이었고요. 목표가 36만 원 잘 기억하여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현구 전문가님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불기둥 종목 살펴보기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02-3153-1611번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김현구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KDC입니다. 제4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이 확정되면서 지난 한 주 급등과 급락이 이어졌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무려 7% 이상 급등하며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입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KDC네요. 네, KDC. 일단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무려 7% 이상 급등세가 나왔더라고요. 내일장 따라가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선물볼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지금 그 코스닥 쪽에 불기둥 종목을 확 끌어오르는 게 불기둥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렇죠.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부었을 때 불이 확 올라오듯이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KDC 같은 경우는 내일 그 일정이 있죠. 뭐 일정이냐면 아까 앵커님도 말씀해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공고하고 이동통신 사업자 적경심사가 내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시장 대비 많이 끌어올리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차트에 보면 모든 게 다 묻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일단 KDC는 작년 9월부터 여러 가지 제4 이동통신에 관한 그런 테마가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불기둥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체크하고 포인트를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이 거래량입니다. 여러 가지 거래량이 작년 9월, 10월, 11월부터 매집이 많이 들어가서 큰 시세를 냈었습니다. 그랬다 12월 달에 다시 거래량이 죽이면서 여러 가지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소요시켰습니다. 그 주식에는 두 가지가 조건이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다 끝났고 또한 재료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부터 1월 달부터 다시 거래가 많이 터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있던 그 매물대 구간에 대한 부분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있을 그 재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은 10% 정도 생각하고 짧게 차익에 대한 부분을 챙겨오는 전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잡는 전략, 오늘 종가 부분, 시초가 부분에서 공략을 해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내서 일단 빠지는 부분, 그리고 네. 좀 더 단타를 치려면 2월, 3월 달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들고 가기보다는 수익이 나왔을 때 차익을 얼른 챙겨오는 전략을 써서 단기적인 매매를 한번 해보는 그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K대시 일단 오늘 종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만약에 내일 좀 시초가가 하락 출발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스닥 시장에 보면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가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중축 세력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 근데 임의적으로 주가는 흘러내릴 수가 있다가 다시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량 포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건 큰 영향이 있지만 거래가 터지지 않는데 주가가 가격이 빠진다라고 하면 다시 의심하고 그땐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K대시 일단 오늘 종가인 2,295원에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좀 짧게 이 보고 싶으신 분들 K대시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님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되시나요? 제가 메디포스트를 예약했는데요. 네, 메디포스트요. 예, 예. 예, 일단 오늘도 한 4%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가격대는 8만원대고, 비중은 40%인데요. 아이고, 8만 원이요. 예. 이거 혹시 작년 한 10월쯤 매수하셨나요? 예, 예, 예. 어떻게 딱 그렇습니다.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예, 예. 아유, 속상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기운 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네. 그럼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직접 한번 연결 도와드릴게 말씀 나눠보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마음고생이 수고하십니다. 심하시겠어요.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어머니? 예. 예, 근데 어머니 이거를 메디포스트 보유한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투자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인 시세를 보시려고 투자하신 건가요? 아니, 나는 그때 메디포스트하고 메디톡스가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막 예. 버뜩 안 먹고 나오려고 하다가 걸렸어요. 예. 그래갖고 어쩔 수 없어서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또 문제 본정이 될란가 어떻게 될란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예. 메디톡스는 잘 달리는데 이거는 예, 예. 잘 가지도 않고 이래갖고 너무 예. 궁금해갖고 그래 예.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지금 예, 차트를 예. 켜놨는데 어머니 지금 예. 보면 작년 9월 그다음에 10월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지금 손절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급하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가는 관점이 더 맞다고 봐요. 지금 보면 여기 하단 있잖아요, 어머니. 6만 원까지는 또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장기적인 추세의 관점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개인들이 매매 많이 하는 이런 줄기세포 관련주나 이쪽에 그동안에 올라왔던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머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손절하기는 힘들고 예. 손실이 너무 많잖아요, 어머니. 예. 저 여기 거래량을 보면 이쪽 9월하고 10월, 11월 이쪽에 매집이 많이 돼 있어요, 어머니.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쭉 끌고 가는 그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예, 그럼 쭉 끌고 가면 한 예. 몇 개월 가면 본전 올까요? 나 그게 걱정이 돼가. 아, 본전은- 가는 거는 갈 수 있어요. 예, 제가 신이 아니라 어머니. 그러니까 주식은 대응이거든요, 어머니. 대응.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은 뭐 8만 원 갑니다, 10만 원 갑니다. 이건 다 거짓이고요, 어머니.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 지금 같은 대응 전략에서는 손절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을 좀 늘려가자는 그런 상황이고, 어머니. 이거 가다가 이제 수익이 조금 올라온다, 다시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 전화를 또 통해서 또 상담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 그래요? 예, 어머니 좀 힘드시다도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좀 도움 되셨습니까? 예. 네, 잘 참고하시고요. 이번 설 연휴도 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은 어떤 분일지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자, 어머니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죠? 아, 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보면서, 야,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되시나요? 아유, 한숨 소리가 많이 깊으시네요. 그 동성화학을 21,000원대에 25%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성화학을 21,000원대 비중이 25%요. 예, 오늘 25%요. 종가가 19,350원이니까 역시 손실이 좀 많이 있으시네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게, 제 상식으로는 네. 그 쌍바닥을 친 것 같아서, 아, 들어갔는데, 그게, 어머니. 그럼요. 혹시 이 종목은 직접 이렇게 좀 차트 보시면서 들어가신 종목이세요? 전문가 추천이 네네. 아니라? 아, 그러시군요. 우리 어머니 투자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4, 5년 됐어요. 아, 4, 5년 정도? 그동안 수익을 많이 좀 보셨고요. 아니, 그렇지는 못해요. 그냥, 그렇죠. 장이 또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유, 예, 많이 힘드셨을 것 그렇게- 같은데. 어머니 바로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말씀 네,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쌍바닥 보고 이렇게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기술적으로 그럼 아마 접근. 바닥을 친 것 같아서. 네, 주식이라는 건 어머니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는 있어요.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쓰리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흔히들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쌍바닥 네네. 잡은 건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기술적으로 조금 잘 보셨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그 동성화학 같은 거는 급등락하는 종목들이잖아요, 어머니. 네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샀을 때 손실부터 시작한다면 코타는 급등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딱 샀는데 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을 날라고 매수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네네. 예, 수익이 딱 샀는데 수익이 손실이 조금 커진다라고 하면 그때 얼른 손절을 해야 돼요, 어머니. 네. 예, 동성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19,000원에서 오늘 밑꼬리 살짝 잡고 올라왔잖아요, 어머니. 네네. 이 19,000원짜리가 19,000원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이쪽에서 지금 갭 떨어지고 지금 2만 원, 21,000원에서 갭 떨어지고 오늘 갭 떨어지면서 밑꼬리 살짝 잡았잖아요, 어머니. 아직 시세가 끝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어머니. 네네. 그래서 내일 정도에 보면 양봉을 오늘 음봉짜리 있잖아요, 어머니. 이쪽 보면 음봉 나온 자리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여기 이쪽 자리? 오늘 자리? 네네. 내일 양봉이 혹시 나와서 기술적 반등을 한다면 오늘 음봉짜리를 잡는다면 한 번 더 더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종목이에요, 어머니.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보면 19,000원대가 가장 중요한 지지라고 생각하고 19,000원이 빠진다면 어머니 손절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 19,000원이 빠지면요? 예, 이쪽에, 손절나가고요? 예,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어머니도 쌍바닥 19,000원대 여기서 딱 찍고 그 다음날 양봉 뽑았을 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어머니. 그쪽 네네, 선에서요. 그렇죠. 예, 그 가격은 지금 오늘 거래가 죽어서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생각보다 거래가 터지지 않은 거라. 네네. 그래서 어머니 내일 정도 보고 이 오늘 음봉에 대한 그 캔들을 내일 양봉이 나오다 기술적 반등이 난다면 여기서 좀 더 홀딩해서 본전에서 일단 빨리 얼른 나오는 게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그럼 그거 21,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21,000원대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래가 많이 터진 게 아니라 어머니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그 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됩니다. 여기 보면 며칠이냐 1월 16일 날 장대 양봉 거래량이 확 터졌잖아요, 어머니. 네네. 예, 그 이후부터 이제 거래가 쭉 줄고 있잖아요, 어머니. 네네. 이거는 그때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갔는데 이게 가격 조정이라고 보기도 어중간하고 또 기간 조정이라고 보기도 좀 어중간한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오늘 19,000원대를 지지해서 밑꼬리가 나빠 보이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어머니. 네네. 그래서 22,000원, 21,000원대 온다면 일단은
손절하고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 어머니. 그때 돼서 또 전화 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전화문이 열려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돼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었어요. 시청자님, 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네, 설 연휴도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좀 발빠르게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리홈쿠첸이 들어왔습니다. 2447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6,760원, 비중 30%. 오늘 종가가 6,730원이니까 아마 오늘쯤 매수하신 것 같은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 리홈쿠첸 목표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리오코치 여러 가지 실적도 괜찮고 밥통도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충출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재료가 살아 있어요. 일단 재료가 살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올 거라고 판단이 돼요, 어머니.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7,500원 선까지 이쪽 7,500원, 7,200원, 7,200원부터 7,500원 이 사이에 매물들이 있긴 하긴 한데 네. 이쪽을 돌파한다면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네. 좀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자라는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리홈코체 일단은 목표가는 정해두지 않으셨지만 장기적으로 홀딩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OCI가 들어봤습니다. 2248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오늘 종가라고 하시네요. 18만 6천원에 100% 눌림목으로 판단하고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OCI 일단 오늘도 좀 개파락하면서 3거래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눌림목 맞다고 좀 보시나요? 주식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자님. 그러세요? 네, 일시일선에 딱 사셨는데요. 네.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타임이라고 보긴 봐요. 분명히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일 정도에, 지금 3일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3일 음봉이 나오는데 4일째 양봉을 주고 다시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4일 빠지고 5일 빠지고 6일 정도 더 그 음봉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내일 보면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단타 이 개념으로 들어갔다가 딱 수익을 챙겨오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만 원 정도까지는 앞으로 4,000원 정도, 5,000원, 4,000원 정도의 여력은 더 있다. 기술적 반등을 보고 나눈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들어가신 거 잘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19만 원까지는 홀딩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니까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님 어떤 분인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파트론요. 파트론이요? 예. 네. 자,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13,300원에 20%요. 네, 13,300원에 20%. 제가 네, 차트를 네.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저점에서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직 손실 구간이 아니시거든요. 네. 네, 왜 목소리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네. 뭐 한번 팔아야 되는가? 그러게요. 어째야 되는가? 예.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번 말씀 나눠보시고요.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하나씩 여쭤봐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파트론 매수를 잘 하셨는데요. 네.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1월, 날짜를 한번 돌려볼게요. 1월 14일 날 지금 장대 양봉을 지금 뽑고 거기서 좀 조정이 들어가는 있는 모습이잖아요. 오늘은 네네. 어느 종목도 다 빠진 하루였잖아요. 예. 그죠? 근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13,500원 요까지는 좀 더 13,400원, 500원 선까지는 이렇게 홀딩 버텨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지금 차트에서 보면 고가누리라 그러거든요. 고가누리를 네네.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을 해서 일단은 여기 매물대인 14,500원 선까지는 네. 한 번 더 들고 갈 수 있는 전략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목표가를 14,500원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 목표가를 어떻게 잡냐면 14,500원대가 이쪽 매물대가 있잖아요. 시청자님은. 네. 그 매물대에서 어떻게 이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잘 보여야 돼요. 어쨌든 이쪽에서 매물대가 있다 보면 그 매물대를 뚫고 가는지 아니면 또 밀리는지 그럴 때 매물대 부분에서 닿게 되면 50%는 축소하고 50%는 더 가고 가는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 더 수익에 대한 부분이 더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절을 13,500원으로 잡으면 될까요? 예, 선점은 짧게 잡는 게 더 나아요.
예, 14,500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잖아요. 1월 16일에 대한 중간값 정도까지는 이렇게 계속 홀딩해도 돼요. 근데 이 중간값이 깨지고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손절로 해서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내가 장기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면요. 예, 이거 그냥 그렇게 장기로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단타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그죠? 많이 그럼- 빠진 것 같아가지고. 예, 괜찮아요. 지금 잘 매수를 하셨고 이 가격대라면 조금 더 이렇게 유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 그러면 손들을 13,500원 잡고요, 그죠?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답변 도움 예. 되셨습니까? 아, 예. 네, 언제든지 궁금한 정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진짜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문자통에 불이 난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고요. 네. 그럼 저희가 파이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유한양행이 들어왔습니다. 8034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높군요. 21만 원대이시고 비중이 10%이신데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한 2%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 종가가 18만 7,500원이었는데 유한양행 대응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이거 추세는 유황유황 같은 경우 추세 기술적으로 본다 해도 추세는 살아있어요. 오늘 21선에서 딱 맞고 밑거리 주면서 이게 반등하는 모습이거든요.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거고 이거 보면 문제는 뭐냐면 18만 5천 원 가격이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18만 5천 원에서 다시 밑거리 치고 쭉 올라왔는데 이 기술적으로 본다 해도 이 추세는 죽은 차트는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18만 5천 원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내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암만 큰 재료가 있다 그래도 시장이 안 좋으면 대형주는 빠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만 원이면 제일 위에서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팔지 말고 홀딩을 하자. 그래서 21만 원까지는 버텨보자라는. 네. 그리고 시장이 많이 안 좋을 때 종목이 빠지고 수익률이 빠진다 해서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힘들 때 버텨야 되는 게 주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추세는 깨지지 않고 손절은 18만 원 정도 오면 손절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그 부분에서 포지션을 좀 줄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예. 네, 유한양의 좀 매수가가 높지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해보자. 손절가는 18만 1,000원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0131님의 종목인데요. 라온시큐어가 들어왔습니다. 라온시큐어 매수하신 가격대가 1,420원이시고 비중 30%이신데 일단 이 종목도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피할 수가 없었죠. 4% 급락하면서 오늘 종가가 1,340원이었는데 아마 좀 지난 금요일쯤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라온시큐어 대응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이거 손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이거는 이제 이쪽 거래가 터지면서 네. 큰 음봉이 나오면서 또 음봉 떨어지고는 저점 잡은 모양 페인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 저번 주 화요일 날 그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윗꼬리 음봉,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거의 물량이 다 빠졌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좀 아쉽지만 손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보기에는 1,300원 밑에서 손절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얼른 교체하자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온시큐어 일단 오늘 좀 손실이 많으실 텐데요. 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오늘 종가에서 좀 손절을 하자라고 하시니까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시길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남성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죠? 예. 아유, 참 다들 한숨 소리가 깊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정보 상담 필요하신가요? 우주 일렉트로요. 우주 일렉트로요. 예. 네,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예, 16,800원에 30%요. 16,800원의 비중이 30%시라고요? 예. 네, 오늘 종가가 15,600원이니까 이 종목도 예. 손실이 좀 있으신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12월 중순쯤이에요. 12월 중순쯤이요?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아이고, 그렇다면 지난 수요일쯤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때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더 올라갈 줄 아셨죠? 그렇죠. 실적도 좋고, 네. 뭐,
그런 걸 여러 가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아. 근데 참 그때 딱 고점 찍고 다시 한 4거래 이제 밀리고 있어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전문가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고생 반갑습니다. 많습니다. 예, 지금 매수가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져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예, 예. 그죠. 근데, 시청자님은 이 종목을 산 이유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예. 예, 그쵸.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오늘 급락이 나왔잖아요. 예. 거기다 영향이 있거든요. 이거 쪽 보면 예. 지금 이 쌍바닥을 잡고 우상향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까 그 매수 포인트점에 이 매물대가 되게 많고 여기서 떨어진 자리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추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죽지는 않은 예. 차트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우주 일렉트로닉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모멘텀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좀 끌고 가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잖아요. 이 종목군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매수를 잘하셨다고 판단이 돼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조금 잔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던 이 수익에 대한 목표가가 있을 거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개월이나 6개월까지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저점에서 잘 매수하셨고요. 지금 예.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은 추세거든요. 예.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그 중에 이제 상승 추세에도 조정이 있고, 하락 추세에도 조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 4일 정도 빠졌잖아요. 근데 예. 큰 위험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인 전략에서 끌고 가신다면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14,500원 정도 그쪽에서 만약에 다시 또 떨어진다고 해도 14,50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좀 들고 가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즐거운 명절도 보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또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ICD가 들어왔습니다. 2697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는 11,600원, 그리고 비중이 30%이신데, 일단 이 종목도 오늘 6% 급락이 나왔고, 이런 코스닥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개파락하면서 미처 대응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ICD, 좀 손실도 있으시고, 이분은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 단타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단타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조정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 21선인 11,000원 밑에까지 한번 흔들었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이게 단기적인 실력을 가지고 매수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11,000 밑에까지 흘러내릴 수 있어서 21선에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음봉이 안 나올 경우에는 조금 버텨서 매수가격 부분에서 손절을 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11,000원 밑에까지 한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더 길게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해버리고 빨리 나오는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11,000원이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겠군요. 예, 맞아요. 11,000원. 오늘 네. 또 11,000원 부근에서 밑꼬리 달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갭 떨어지면서 지금 이 음봉이 나왔어요. 3원봉까지는 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보기엔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내일 음봉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래가 없이 그냥 살짝 가격만 빠지는 조건이라고 하면 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내친 다음에 올라온 다음에 팔고 나오는 전략, 그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길게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내 매수 관점에서 매수가까지만 오면 손절을 하는 그 전략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ICD 내일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확인하시면서 꼭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현대건설이 들어왔습니다. 6467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61,100원, 비중이 100%인데 저희 또 방송 여러 시청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건설 상담 도와드릴게요. 100% 비중이시래요. 네. 100% 들어가시고. 지금 손실도 예, 많으시고. 손실 많으시잖아요. 네. 현대건설하고 마찬가지 지금 57,000원대가 가장 중요한 자리거든요. 57,000원은 작년 11월 30일 정도, 그 다음에 1월 달에도 57,000원 선에서 밑꼬리 주고 잡아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
이 현대건설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는 시장이 일단 살아나야 돼요. 거기서 그 주소주가 나오고 빨리 가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57,000원 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100% 지금 비중을 가지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중을 조절은 한 번에 살 때 100%를 사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네. 조정이 쉬워요. 또 급등도 없고 또 급락도 없어요. 오늘 또 1% 정도 빠졌잖아요. 그렇지 선술하게 올라왔다 선술하게 빠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 손절보다는 좀 기다리는 전략. 57,000원에서는 또 왔다 갔다 해도 다시 57,000원 잡아주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올라오면 기술적으로 팔고 나오시는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현대건설 일단 비중 100%는 실질 마시면서 그렇게 비중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전화 연결 시청자님 또 연결을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정보 상담 필요하신가요? SM이요. SM이요? 네, 와, 오늘 상담했던 종목 중에 유일하게 이 종목만 오늘 올랐네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48,000원에요. 네, 30%요. 48,000원에 비중 30%. 예. 야, 유일하게 정말 이익을 내고 계시는 시청자님이셨습니다, 오늘. 네, 네. 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근데 이게 SM이 제가 한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가격대를 보니까. 네, 근데 이게 SM이 장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갖고 저는 이제 장기로 보기는 했는데 저는 어차피 네. 엔터주가 겨울에 실적이 많잖아요. 네. 그래갖고 올해 말까지 저는 보고는 있는데 네. 그렇게 봐도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끊어주시고요. 상담 내용 잘 들어봐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전문가님, SM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유일하게 좀 이익을 내고 계신 시청자분이셨고, 네.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늘 힘든 장에서도 수익을 내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SM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보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주식이라는 게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네.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이는데 일단 거기서 매물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물이 어느 정도에 가장 많으냐, 그 매물대를 뚫고 나가냐, 못 나가냐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 추세로 이어가냐, 하락 추세로 바뀌냐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매물대거든요. 지금 보면 SM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라운드 피스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은 공공 단위에서 조정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5만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만 원까지 열려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뭐 1년 후에는 얼마 갈 거냐, 이거는 저희도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단기적인 시세 5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가 왔을 때 네. 그때 다시 시청자분이 전화를 주셔서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가장 그 단기적인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5만 원까지는 한번 또 끌고 가고 5만 네. 원대 가격이 왔으면 바로 저희한테 전해 주시면 되죠,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너무 긴 장기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럽다라고 하셨거든요. 5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벌써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예. 아유,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아가방인데요. 아가방 컴퍼니요? 예. 아, 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8,370원이고 10%인데 8,310원이요? 70원. 70원의 비중이 10%. 예. 그 올라갈 줄 알고 단기로 샀더만은 단기인데 지금까지 보유하셨어요, 어머니? 그냥 안 아. 올라가고 빠지니까 아, 네. 손절을 해야 되나 째야 되나 한번 상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손절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손절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내일이라도 하지 뭐. 알겠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 비중이 10%여서 다른 네. 종목으로 또 수익 나셔서 커버하시길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영곤 네. 전문가님, 아가방 컴퍼니 들어봤는데, 일단 이 종목, 지금 손절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보면 그 아가마 컴퍼니가 그 대선 네. 관련주에서 급등과 급락을 하면서 시청자분하고 투자자분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5,000원 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점 잡고 작년 7월 달부터 5,000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다가 8월 달에 또 다시 급락을 하고 또 다시 재차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비중 10%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 중국 관련 쪽에 아직 그 재료는 있어요. 재료가 살아 있어요. 제 이자녀 그 부분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 손절하기보다는 여기까지는 버티셨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5,000원 밑에까지 갈 수 있어도 여기 저점인 부분, 네. 5,000원 밑에서 조금 더 사가지고, 한 10% 정도 더 사가지고, 네. 매수 단가를 낮춰서 조금 올라오면 파는 전략. 손절은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단가를 낮춰서 조금이라도 손실폭을 줄이는 전략이 네. 맞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방커버의 특성은 장중에 급등락이 되게 많은 종목이에요. 윗꼬리가 많다는, 힘들죠. 그러니까. 일명 선수들만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급등락이 되게 많으니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얼정 부분에 그냥 손절하는 그 전략을 세우고, 지금은 너무 많이 빠진 상태고 지금은 저점인 부분이거든요. 여기선 손절하는 게 아니라 약간 10% 정도 더 타서 올라올 때 네. 그 줄이는 전략을 쓰는 네.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일단 손실 너무 많으신데 좀 안타깝지만 10% 정도 내일장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손실을 좀 줄여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도가 들어왔습니다. 8567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2만 5천 원, 비중 30%. 2월 전망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만도 목표 주가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나마 어제 오늘 좀 시장 하락했지만 양봉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만도 어떻게 보시나요? 참,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지금 네. 되게 애매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양봉으로 끝나니까 사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기대를 하게 만든 차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2만원까지는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저점이 12만원 정도, 단기 저점은 12만원 정도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12만원까지는 흔들 수가 있어도 다시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12만원 쪽에서 아마 내일장에 좀 빠진다 그래도 또 양봉으로 끝날 확률이 되게 많아요. 떨어지면서 양복 주는 건 되게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12만원까지 더 떨어진다면 일단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예, 그래요? 예. 만도의 성장성에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다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주들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예. 시장에 안만큼 그 실적이 좋다 뭐다 해도 시장 자체가 안 좋으면 대형주가 매물이 많이 빠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는 코스피 시장이 아직 방향을 정확히 잡은 게 아니거든요. 더 네. 빠질 그 경향도 있고, 그러다 예. 보면 그 강하지 못한 종목들이 먼저 순환매가 돌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친구도 보니까 지금 양봉을 한 이틀 정도 줬는데 이게 불쾌한 양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대심리만 주고 치고 못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12만원 선에서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더 낫지 않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대형주, 네. 지금 가는 그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수익을 네. 더 빨리 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만도는 12만원 손절가치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한 종목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인터로조 들어왔는데요. 0326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23,300원, 비중 2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궁금이지만. 예, 맞아요. 이게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네.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고가고 아직도 여력이 있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라운드 피스라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단위의 조정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21,500원에서도 윗꼬리 주고 떡 떨어졌죠. 이쪽 부분들이 그 심리적으로 영향이 가장 큰 그런 자리거든요. 이거 신고가고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21,500원 선에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는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홀딩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이 컴포넌트가 들어왔는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1,5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 매도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아이 컴포넌트 상담 도와주시죠. 네, 지금 외바닥 찍고 기술적으로 본다 해도 외바닥 찍고 지금
쫙쫙 올라가는 추세인데 오늘 잠깐 빠졌죠. 11,500원이라고 하셨죠? 네. 11,5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 보면 그 11,500원에서 음봉을 떨어지면서 조정이 들어갔던 작년 11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정은 다 끝났고 다시 외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외바닥에서는 단단하지가 못해요.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네. 다시 재차 10,000원까지는 갔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이쪽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그때 매수하신 그 관점에서 보면 거래가 많이 터지는 않은 부분이라 저 11,500원까지는 올 수 있다. 그래서 좀 홀드가는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아이컴파운드까지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오늘 함께 해줄 분은 샘플러스 김현구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이 힘쓰셨는데 기운 내시고요. 내일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